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대사를 하고 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항상성, 이거 좀 기억하시고.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식과 유전을 한다가 다섯 번째였죠. 자, 요번에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 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것이 사실은 생명현상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Y라는 그 만화책 알고 계십니까? Y 뭐 이런 어렸을 때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사실은 왜가 아니라 how입니다. 근데 하여튼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과학을 본다면 생명과학의 왜는 물리화학의 왜랑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목성에 대적점이 왜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생명과학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화학에서는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생명과학의 왜라는 말은 왜 그렇게 적응하고 진화했을까가 질문입니다. 왜 손가락이 5개일까? 이런 게 생명과학이에요. 왜 4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5개일까? 5개가 가장 적응하고 진화하는데 좋았나 보다. 왜 이게 적응하고 진화하는데 좋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 좋았을까? 왜 물질 대사를 하는 것이 적응하고 진화하는데 가장 좋았을까? 라고 등등등등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현상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은 적응하고 진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선생님, 동공이 작아지는 건 그렇게 적응하고 진화한 건가요? 자극과 반응인가요? 물질 대사를 해야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포로 되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등등등등이라고 한다면 가장 관련 깊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찾는 거죠. 가장 관련 깊은. 그래서 빗자극이 들어오면 작아지네.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가장 관련 깊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고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응하고 진화인데 적응하고 진화는 나누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좀 나누기가 어려워요. 여태까지 뭐 발생, 생장, 뭐 생식, 뭐 유전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적응하고 진화는 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좀 얘기하자면 진화에는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가 있다는 정도인데 이거는 좀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 나누기가 어렵냐면 교과서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교과서의 대표적인 적응에 대한 예가 선인장의 가시예요. 선인장의 가시. 선인장의 가시는 뭐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한 거예요. 그렇지? 잎이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거죠. 그런데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인장의 초상도 잎이 가시였을까요? 걔는 잎이었겠지 뭐. 그러다가 자식을 만드는 중에 돌연변이로 가시를 갖고 있는 애가 나왔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건조해지니까 다른 애들은 자연 도태당해서 죽었고 가시를 갖고 있는 얘만 자연 선택당해서 남아서 지금의 선인장이 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과 진화는 나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교과서에서 선인장의 가시가 대표적인 적응에 대한 예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동면이 있어요. 동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거죠. 추워진다. 이제 잠을 자야지. 이렇게 하고 자는 건데, 요거 갖고 한 학생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랑 히말라야 산맥을 에베레스트를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막 그러다가 조난을 당했네. 그래갖고 막 레스큐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야 졸면 안 돼 임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추워요. 졸려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봐봐. 학생이
추워서 졸린 건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적응에 대한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내가 추워서 자는 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개구리가 추워서 자는 건 왜 적응이냐 이거지. 이렇게 질문했어. 질문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반응이 일시적인 반응이 나오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반응이 일시적이질 않고 뭐 한 계절 막 이렇게 너무 길게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구리의 동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쇠기나물이라고 또 그 평가원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쇠기나물이라는 나물이 있는데 땅에서 자랄 때는 이렇게 잎이 넓어서 광합성하기가 좋은데 물 속에 들어가면 잎이 이렇게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 잎이 이렇게 넓으면 막 물살에 떡 떠내려 가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얘가 지가 미역처럼 뭐 이렇게 적응하고 진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화로 좀 가볼게요. 진화가 할 말이 많습니다. 진화의 대표적인 건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예요. 핀치새.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갈라파고스라고 이렇게 적도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섬이 여러 개가 있어서 섬이 무리를 지어 이루고 있다. 섬 도자에다가 무리 군자를 써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그러고, 거기를 1860년대인가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비글이라는 배를 타고 거기 가서 6개월이든가 뭐 이렇게 계시면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시면서 핀치새의 부리가 왜 그렇게 다를까를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핀치새의 부리가 먹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다윈의 핀치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곤충을 먹는 종류, 씨앗을 먹는 종류, 선인장을 먹는 종류, 과일을 먹는 종류,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먹이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인장을 먹는 애는 부리가 길어서 가시보다 길어야 되겠죠. 가시보다 길어야 선인장을 쪼아 먹더라,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곤충을 먹는 애는 고 단단한 부리로 나무 위에 곤충을 이렇게 먹더라,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선인장 거를 먹으려다가 눈 찔리고 이렇게 되면 걔는 자연 도태당했고 자연 선택당한 애들이 이렇게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흐릿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대부분의 세균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애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갖고 있던 어떤 세균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항생제를 우리가 자꾸 치다 보니까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다른 애들은 자연 도태당해서 다 죽어버리고 얘만 자연 선택당해서 살아남아서 얘가 자꾸 자식 만들고 유전이 돼서 더 이렇게 많아져서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그래서 어떤 항생제를 쳐도 죽지 않는 이런 세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점점 이런 애들이 자연 선택당하고 있다. 살충제 내성 곤충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살충제를 잘 치지 않아서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적어서 살충제만 치면 웬만한 곤충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살충제 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자연 선택돼서 살아남아서 걔가 점점 많아지니까 살충제를 쳐도 잘 죽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어떤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닌데, 세스코라고 합니까? 곤충 잡는 세스코. 세스코에서는 특허를 받은 여러 가지 곤충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사람한테는 해가 없는데 곤충을 죽이는 그런 약물들을 새롭게 계속 개발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데는 곤충이 좀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곤충들이 잘 안 들어가게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예. 또 위도에 따른 정원동물의 크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막 여우예요. 사막 여우고 요게 붉은 여우입니다.
이 붉은 여우가 여러분 그 가장 유명한 그 여우입니다. 그 두루미하고 밥 먹고 뭐 아우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런 유명한 명대사를 남기니까 다 얘입니다. 얘는 북극 여우예요. 그러니까 점점 추운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고위도로 가는 겁니다. 고위도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알렌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렌이라는 분이 알렌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말단 부위가 귀 있죠. 이 말단 부위가 추우면 추운 데로 갈수록 짧고 알처럼 둥글둥글해지더라. 알렌의 법칙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정원동물이 뭐야? 예. 언제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사람처럼 우리 언제나 36.5도잖아요. 이렇게 쭉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애인데 추우면 추운 데로 갈수록 말단 부위를 둥글둥글하고 줄여서 표면적을 감소시켜야 열 방출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5손가락 장갑이 따뜻해요? 엄지 장갑이 따뜻해요? 요즘 그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지 말자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엄지 장갑이 따뜻해? 5손가락 물론 두꺼운 게 따뜻합니다. 나도 알아. 두꺼운 게 따뜻한데 모든 재질이 똑같다면 5손가락 장갑이 따뜻하겠어요? 엄지 장갑이 따뜻하겠어? 그치? 엄지장갑이 더 따뜻하다고 보는 거지. 왜? 표면적이 적으니까. 5손가락 장갑은 표면적이 넓으니까 열 방출을 많이 해서 좀 더 춥겠다. 뭐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베르그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베르그만의 법칙. 이 베르그만이라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 볼륨, 부피분의 surface, 표면적의 비율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이제 이과생이면 조금씩 아실 텐데 길이가 2배가 되면 두 배가 되면 면적은 몇 배가 돼요? 그치? 면적은 제곱배가 되죠. 부피는 몇 배가 돼? 부피는 그렇죠? 부피는 세제곱배가 되죠. 부피는 세제곱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길이의 세제곱배씩 증가를 해요. 부피는 그리고 면적은 길이의 제곱배에 비례한 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우면 추운 데로 갈수록 애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등치가 커진다. 여러분 사막여우 요만해요.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사막여우 요만해. 요만해. 그리고 붉은 여우 한 요만하고요. 그리고 북극여우 가면 좀 더 커집니다. 좀 더 커지는데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사실은 북극여우가. 하여튼 그래서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의 세포가 많아지는데 이게 길이의 세제곱배에 비례한 만큼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발열량, 내부의 열을 발생하는 발열량은 길이의 세제곱배에 비례한 만큼 많아지는데 열을 방출해야 되는 표면적은 제곱배씩밖에 못 따라오니까 추울수록 몸집이 커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작을수록 추위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펭귄 얘기가 있습니다. 펭귄. 여러분 펭귄이 다 남반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의 남반구에 살고 있어요. 그 북반구에 사는 유일한 펭귄이 펭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남반구에 살고 있는데 아까 그 갈라파고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갈라파고스의 핀치새. 거기 약간 적도 지방인데 거기에도 펭귄이 있어요. 갈라파고스 펭귄이라고 되게 조그맣니다. 더우니까 되게 조그매. 에버랜드에도 있어요. 여러분 에버랜드에 여러 가지 있어. 거기에 갈라파고스 펭귄이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남미 쪽에 자커스 펭귄이라고 조금 더 크고 이제 극지방으로 가면 애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킹 펭귄, 임페리얼 펭귄, 황제 펭귄이라고 더 커져. 애들이 점점 막 더 커져.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르그만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적응에 대한 적응과 진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고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사실 더 얘기 있는데 이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출현합니다. 선생님 바이러스가 뭔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데 대표적인 건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막 말이 많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누구한테 기생해서 사는 거냐면 박쥐랑 사는 거예요. 원래 박쥐랑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얘가 돌연변이를 거쳐서 어떤 고양이한테 아마 들어갔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고양이한테 들어갔던 애가 또 사람한테 또 적응해서 넘어와서 사스, 중증호흡기 장애 증후군이 됐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이 박쥐랑 살고 있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해서 낙타에 들어갔다가 낙타에서 사람으로 오는, 그렇지, 메르스, 중동에서 발병한 그런 그 호흡장애 증후군이 됐고, 지금 요번에는 박쥐랑 살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어떤 그 뱀들한테 넘어갔다가 사람한테 넘어온 이런 것들이 지금 코비드 19이라고 코비드 19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19년부터 발생했다. 그래서 코비드 19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쯤인가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플루엔자라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감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새로운 그 독감 바이러스가 자꾸 나와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한 10여 년 전쯤에는 신종 플루라는 새로운 독감 그 인플루엔자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돌아가셨고, 그걸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때 막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애들도 많이 죽고 그랬었죠. 지금은 현재 그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가 최근에 봤는데 250만 명 정도가 지금 240 몇 천만 명인데 아마 곧 25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25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간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적응하고 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생명현상 특성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근데 여기서 항상성 좀 기억하시고, 체온, 삼투압, 혈당량.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이 4가지가 개체 유지에 대한 특성이고, 종족 유지를 위해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식과 유전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적응과 진화를 한다. 이 6가지를 다 해야 우리는 생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것으로 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